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최훈입니다. 먼저 2020년 전라북도 인권 옹호자 포럼을 준비하고 추진하시는 정영선 전라북도 인권위원장님과 인권위원님들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도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서 다양한 의견 제시와 토론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간 전라북도의 인권행정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전라북도 인권조례를 제정하였고 아울러 전라북도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국 시도 중 세 번째로 인권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이라는 비전으로 4개 전략 30개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도민의 인권보호 증진 및 구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도내 인권 옹호자들이 재난 상황에서 인권 문제의 구체적 사례들을 공유하고 극복 가능한 개선 방안을 연대하여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특히 공경에 처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차별 없는 전라북도를 만들어 가도록 인권 옹호자들과 도민 여러분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2020년 전라북도 인권 옹호자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고 행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의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전라북도 인권 옹호자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인권 옹호자 분들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전례 없는 전염병 재난으로 요즘 사유의 일상과 모든 부분이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인 인권에 대한 기본적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포럼 또한 인권에 대한 기본적 가치 토대 위에서 많은 분들이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라북도가 오늘의 인권 옹호자 포럼을 계기로 인권에 관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전라북도 인권 옹호자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여러분 사랑합니다. 군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계시는 인권 활동가와 전문가 및 도민 여러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전하게 되니 반갑습니다. 뜻깊은 2020 전라북도 인권 옹호자 포럼 개최를 환영하며 바쁘신 와중에도 각 주제별 발표와 진행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간 인권 관계자 회의나 워크숍을 통해서 인사를 나눌 수 있으나 올해에는 인권 옹호자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 상황을 조명하는 한편 인권 침해와 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실 인권 옹호자는 인권 옹호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권 옹호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인권 보호를 위하여 눈이 되고 귀가 되어 인권 보호 영역에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가 혼란하고 어려울수록 인권의식이 약해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곤경에 처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더욱 보호되고 차별 없는 전라북도를 만들어가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도내 인권 옹호자들이 재난 상황에서 인권 문제의 구체적 사례들을 공감하고 인권 옹호자로서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또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기 다른 자리에서 극복 가능한 개선 방안을 연대하여 해결해 나가는데 전라북도 인권위원회가 앞장서서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라북도 인권 옹호자 포럼 개최를 환영하며 행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 인권 옹호자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1세션 코로나19 속 사각지대에 방치된 이주민 인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북대학교 설동훈 교수님의 사회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온라인 방송에는 발표자와 수어 통역원이 동시에 나갑니다. 통역 화면이 동시에 나갑니다.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댓글창을 통해 의견을 올려주시면 제가 질의응답 시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션의 주제는 이주민 인권입니다. 내국민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 방역 활동이 우선되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나치게 되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및 차별이 현장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라보고 느낀 사례에 대해 발표자별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지체된 관계로 대략 10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센터 이지훈 센터장님께서 코로나19 속 사각지대에 방치된 이주민 인권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듯이 숨죽여 전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을 기억하실 겁니다. 언론에서는 한국에서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예를 들면서 위생이 불량하고 마스크 미착용의 문제가 이제 이 문제를 상당히 자극적으로 보도했던 언론의 보도 행태도 좀 있게 볼 수 있습니다. 헤럴드 경제 2020년 1월 29일자를 보게 되면요, 뭐 차이나타운의 노상에서 진열된 음식을 사진으로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손님들이 이제 맨손으로 만지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사진에 댓글을 붙였습니다. 이거 보게 되면은 한국 시장에 있는 노상의 어떤 진열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조명하지 않았고요. 차이나타운 또 중국인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을 상당히 조명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인사이트나 뭐 다양한 어떤 언론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우한 폐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뭐 박쥐를 섭식하는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코로나가 발생됐다라고 하는 재앙의 근원지였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어떤 배제와 차별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외국인 주민의 어떤 건강보험이나 세금 납부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잠깐 언급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2013년에서 2017년 자료를 좀 보게 되니까요. 건강보험료 현황 자료를 보게 되면은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1인당 평균 137만 원의 보험료를 좀 납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472만 원의 보험 급여를 받아가지고 5년간 7,09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좀 나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직장 가입자 같은 게 1인당 평균 537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220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외국인 지역가입자 재정 수지 적자를 직장 가입자가 메우고 있는데요. 외국인 전체로 보게 되면은 건강보험료의 흑자가 1조 1천억 이상의 흑자를 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올해 초에 한국인들은 주민등록증만 제참하게 되면 시중된 판매소에서 공적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주민 같은 경우도 지정된 판매처로부터 공적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만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외국인 주민이 마스크를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등록 외국인이 2020년 5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22만 6,023명인데요. 2019년 지역과 직장 건강보험 가입수는 94만 2,250명입니다. 2019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일정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28만 명 이상은 건강보험의 미가입자로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외국인은 90일 이상 이전에 90일 이전에는 외국인 등록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외국인 등록을 통해서 이분들이 합법적인 체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등록외국인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한 46만 명 정도 추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분들 모두가 이제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게 된, 마련할 수 없었던 건데 한 74만 명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공적 마스크 공급은 이제 건강보험사에 한정을 하다 보니까 마스크 공급 시에 건강보험증을 지참하도록 좀 이렇게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체납보험료 체납했던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 받지 못하게 했던 것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과의 어떤 형평성, 차별 이런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도 있죠. 2019년도에 자유한국당의 한교안 대표가 외국인은 세금을 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좀 보니까요. 관세청에서 2017년 관세로 외국인들이 냈던 것들을 보게 되면은 관세로 426억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징수를 했고요. 국세청에 외국인 신고한 세금 중에서 근로소득세가 7,707억 원, 그리고 종합소득세가 3,645억 원,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분이 700억, 사업소득세가 570억, 퇴직소득세가 376억 원,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180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세청에 납부하는 국세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1조 1,909억 원, 2016년도에는 1조 2,399억 원, 이렇게 국세로 납부를 했고요. 2017년도에는 외국인들이 1조 3,178억 원을 납부를 해서 매년 해마다 5%씩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좀 합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건강보험료 납부나 세금이나 다양한 부분에 기여를 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속에서 외국인들이 거저먹는다라고 하는 어떤 편견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인식이 개선이 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독일과 캐나다, 미국, 일본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의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재난지원금에 이제 외국인들을 좀 배제를 좀 하고 있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제 일정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외국인들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선별적으로 있게 하기보다는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에서 이분들을 지원하는 게 마땅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합법 미등록 체류자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외국인 주민 같은 경우는 합법과 이제 비합법으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합법적인 체류자 같은 경우는 90일 이상의 체류를 하고 있을 때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이분들이 합법적으로 이제 체류를 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기간을 만료된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해서 비합법으로 이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2020년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39만 6,554명이 비합법 체류자, 우리가 미등록 체류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분들이 불법 체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분들이 비합법 미등록 체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등록 체류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네, 동일하게 바이러스는 성별이나 인종이나 그런 거 관계없이 모두에게 침투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좀 더 방역이나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동일하게 안전한 상태에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우리 사회의 노력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포르투갈 정부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 이민국에 신청서를 내는 모든 이국인들에게 불법 체류자 외국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미등록 체류자들에게 시민권의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임시합법 조치는 아니지만 불법 그 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이라고 하는 걸 발표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범칙금을 면제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긴 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안전한 대책, 이런 부분이 나올 것을 우리가 좀 기대를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 노동 권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주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접수인 사례를 보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체불과 사업장 이동, 휴직 등 다양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소업체들은 이 경영난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경영상의 어떤 어려움의 피해 같은 경우 고스란히 이주 노동자들이 떠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은 이제 계속됐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증가할 것을 좀 보고 있고요. 전주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의 상담 현황을 보게 되면 코로나19 이후로 7, 8개월 동안에 임금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호소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1월에서 8월 사이에 70건 이상의 임금 체불이 접수된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난으로 해서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일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사업장에서는 이제 휴업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휴업급여로서 이제 70%의 이제 급여를 이주 노동자들이 받게 되는데, 상담에 들어오는 거 보게 되면은 70%도 다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들도 많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장의 이동이나 이런 부분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사업장을 3년 동안에 3번밖에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임금체불이나 인권침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제할 수 있는 조치가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한국에 체류할 때의 체류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게 되면 짧은 기간 동안에 사업장을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또 이분들이 그 경제적인 어떤 생활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겠죠. 급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다양한 어려움들이 좀 있고요. 항공편의 어떤 감소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출국하고 싶어도 출국하지 못해서 비합법 체류자로 이제 가는 경우도 좀 있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 같은 경우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분들이 체류하고 있는 비자는 비전문 취업이라고 해서 E9이라고 하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C4라고 하는 단기 90일 비자나 그리고 다양한 어떤 그 비자를 좀 통해서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이 계절 근로자 제도를 적용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좀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을 유지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중보건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심각한 공중보건 위협과 국가의 운명을 위협하는 위급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꼭 필요하고, 또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을 두어야 함을 또 명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기간 속에서 이제 인권 존엄성의 존중과 검토할 수 있는 어떤 목표 달성과 비례하는 경우에 일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인권법의 규정은 인간의 기본적 다양한 권리가 당연하게 보장받아야 되지만 생명 안전권의 우선성이라고 하는 중요성을 좀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이동과 방문의 제한으로 인해서 자유의 제한과 특정 권리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위협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존에 누려왔던 여러 권리의 제한을 받고 있는데, 자칫 이러한 제한 조치들이 인권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을 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인권 상황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차별과 편견을 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고 지켜볼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정책을 생산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는 의도적 차별은 아니지만
비의도적 차별을 통해서 외국인 주민과의 동등성과 평등성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정부의 정책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비의도성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인권 침해와 차별이 발생하는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등의 관점에서 우리가 정책을 생산하고 인권 친화적인 어떤 집행 과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외국인 주민들이 차별받고 배제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어떤 시민들의 노력도 필요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규모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외국인, 국적에 관계없이 무료 진료를 해주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단순한 인권의 문제일 수도 표현이 그렇습니다. 인권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사회의 안전의 문제로 보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지훈 대표의 발표를 들어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은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그 제도적인 차별이 존재합니다. 마스크를 사는데 그 건강보험 뭐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가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배제되었다든가 뭐 그런 등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그 비합법 체류자의 경우 특히 어려움이 가중된다. 그다음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 E9 비전문 취업 체류자도 어려움이 있다 등등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언론은 사실은 사회의 통합을 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혐오를 조장했다,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등등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산 노동자의 집 조현진 필리핀 통역원님께서 코로나19 속에서의 이주 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대해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이지훈 센터장님은 외국인 전반을 했다라면 우리 조현진 통역원님께서는 이주 노동자의 초점을, 외국인 근로자의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 노동자의 집 필리핀 동역원 조현진이라고 합니다. 네, 코로나19에서의 이주 노동자의 관리 침해 사례 발표하겠습니다. 사례 1. 방글라데시 이주 노동자인은 본국 휴가 후 지난 6월 귀국 과정에서 기내 집단 감염으로 해외 입국자 지역 선별 진료소인 전북인재개발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국가격리 병상인 전북대병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고 3주 만에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을 하게 되었으나 퇴원 절차를 진행하던 관할 보건소로부터 갈 곳이 없다며 본 기관에 쉼터 이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다. 기존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미 업체에서는 코로나19 확진 이력을 이유로 더는 고용을 유지할 수 없다며 사업장 숙소로의 복귀를 거부하였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본인 친구 숙소로 이용하기로 하고 퇴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후 사업장 변경, 해고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으나 여러 개인 사정에도 불구하고 본인 이사에 의한 본국 휴가가 이미 코로나19 확산 이후 3월 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업장 측 촉장대로 사업장에서는 본국 휴가를 말렸다는 정황이 설득력이 있어 자율합의 의한 사업장 변경 선에서 해결하였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병역 이유로 근로관계를 엄연한 차별 행위로 담당 행정관청인 고용노동부 담당자의 부족한 인식에 아쉬운 사례이다. 사례 2. 네팔 이주 노동자 씨와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들은 특격 고용, 고성실 근로자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현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한국으로 출발 전
의무적으로 한국에서 발급받은 자가격리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국내 입국자 및 항공권에 발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서는 자가격리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으면서도 정서적으로 자가격리를 가지는 경제적, 현실적으로 부정적인 인식들이 병배하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지자체별로 지정된 자가격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자가격리 시설 이용 비용 또는 이주노동자들 퇴직금의 일부가 되는 삼성화재 절곡만기보험금에서 대출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지자체별로 지정된 자가격리 시설 이용 절차와 자가격리 확인서 발급 등의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외국에 있는 이주노동자가 국내에 이러한 정보에 접근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즉, 개별 이주노동자의 정보 접근 능력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다. 결국 네팔 이주노동자 씨는 입국을 포기했고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D는 지인을 통해 자가격리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었다. 사례 3. 베트남 이주노동자 E는 근무 중 발열체계를 통해 37.3도의 체온이 확인되었고 사업주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라고 판단하여 119 신고를 통해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였다. 검사 이후 보건소로부터 특별한 조치가 없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추측하나 결과는 본인에게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주는 강제로 사업장 내 숙소에 자가격리를 시켰다. 그러면서 2개월만 무급 휴직을 시켰다.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강제로 자가격리를 시키는 것은 간금이라는 형사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말이다. 사업주와 이주노동자 간 의사소통의 문제로 지보하기에는 사업장 등 내 동일 국가 출신의 다른 이주노동자도 있을 뿐더러 관계기관의 등록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사업주가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해당 이주노동자에게 무급 휴직을 시키기 위한 검소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해당 사례는 사업주의 폭행까지 일어나 경찰 사건 접수 및 진행 중입니다. 사례 4. 2019년 7월부터 전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중 농, 어업,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직장 가입되지 않고 자동으로 지역 가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일하게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해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용된 사업장의 사업장 등록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되느냐, 지역 가입자가 되느냐는 본인의 선택이 아닌 또 다른 차별 아닐 수 없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되면 보험 납부의 의무가 본인에게 있고 보험료 역시 소득에 따른 보험료 산정 및 전액 본인 부담으로 고소득 직장 가입자보다 보험료가 높은 역전 현상에 발생하기까지 한다. 또한 내국인의 경우 농어업 종사자 또는 농어촌 주민 경감 혜택이 주어지지 외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것도 국적에 따른 차별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 일부 이주노동자들은 건강보험 관련 내용을 안내받고 건강보험료 납부 자동 이체를 신청해 놓은 경우에도 임금체불 및
지연 지급으로 인해 보험료 자동이체가 자동 해제되는 경우 발생한다. 또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도서 거주 이주 노동자들은 보험료 납부가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기에 이마저도 보험료 납부가 용이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험료 재납으로 도서에 유일한 의료기관, 보건소 이용 시에도 건강보험이 미적용, 매출경 등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재료기관 연장 신청 때에는 재납 보험료에 존재 알고 일시불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즉 건강보험 이모 가입이 외국인에 대한 보험 적용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이 이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심히 어려스러운 상황이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 이주 여성 쉼터 용성란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하는 일이 쉼터이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이주 여성 쉼터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가정폭력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여성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마련된 곳입니다. 이 때문에 시설은 비공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노출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쉼터 내 누구라도 확진자가 발생이 된다면은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위기 상황에서 쉼터에 입소하기 전에 코로나 검사는 필수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안전하게 격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입소 전에 코로나 검사와 격리 조치의 어려움이 현재 따르고 있습니다. 사례의 일을 보시면은 땡땡시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입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입소 예정 지역에 보건소에 코로나 검사를 의뢰했으나 발열이 없고 확진자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건소에서 대상자가 아니다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시설에서는 코로나 검사 없이 시설에 입소를 하였고 후에 확진자가 발생했던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급하게 코로나 검사를 의뢰하였고 보호시설은 물론이고 그 지자체까지 1박 2일 동안 굉장히 비상사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례 1을 보시면 또 다른 지역입니다. 다른 시에서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 의뢰 요청이 들어와서 코로나 검사 후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숙식처가 필요하여 경찰서에 임시숙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입소 예정자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검사 때문에 임시숙소를 제공한다는 것은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때 무증상 확진자가 굉장히 증가를 하였고 깜깜이 감염으로 감염 통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발열이 없고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더라도 확진자들과 입소 예정자들의 동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시설 입소 예정자들은 발열 그리고 동선에 관계없이 입소 전 코로나 검사가 필수 요건이 되어야 할 것이며 각 지자체하고 시군구 보건소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입소 예정자에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전하게 거처할 곳과 식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대면 통역 상담에 어려움이 또 따르고 있습니다. 선주민과 달리 이주민의 경우에는 통역에 많은 의지를 하게 됩니다. 이용시설 휴관 등으로 인해서 대면 통역 상담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면하여서 3자가 통역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더라도 놓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주여성들의 상담은 많은 어려움이 굉장히 따르고 있는데 현재 대면 상담마저 한계가 있어서 더욱더 어렵고요. 내담자들의 표정, 몸짓, 목소리, 톤 등에 따라서 의미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데 전화 통역은 이런 점을 파악하기 힘들 수밖에 없고 내담자들 또한 표현의 한계가 따르므로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수업의 어려움도 따르고 있습니다. 동반 자녀를 둔 입소자들은 한국어 능력, 그다음에 온라인 수업 시스템 접근에 대해서 굉장히 부진하거나 모국의 교육 환경과 한국의 교육 환경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자녀의 온라인 수업을 돕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쉼터의 종사자들이 동반 자녀들의 수업 보조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외출 제한으로 인한 답답함을 많이들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외출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심신이 불안정하고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있는 입소자들은 외출 제한으로 인해서 이중적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국인들이 모여있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쉼터에서 답답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너무 답답함 때문에 귀가를 서두르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 답답함으로 인해서 귀가를 서두르는 경우 귀가 후에 가정폭력이 재발생되더라도 참고 지내야 하는 고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립 준비를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외출 제한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쉼터의 외출 제한 규정상 직장을 다니지 못할 경우에 그나마 힘들게 찾은 직장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고 자립 후에 자립 생계비에 대한 걱정과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정 국가의 출신에 대한 혐오도 따르고 있습니다. 다국인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 출신에 대한 비난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에 오면 안 된다. 혹시 거기 쉼터에 중국 사람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예비 입소자들이 덜어 있습니다. 중국 출신의 입소자들은 집단 내에서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쉼터의 프로그램 전면 중단에 어려움이 또 따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외부인 출입 금지, 외출 제한 등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전면 중단이 되었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완화로 되었을 당시에도 1m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쉼터의 환경적인 요건이 따르지 못해 진행이 불가피했고 외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충족 요건이 따라야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답답함으로 인해서 귀가를 서두른 입소자들이 발생됨에 따라서 입소 인원이 적어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이 좀 더 안정이 된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완화될 시에 입소 인원이 적더라 하더라도 또한 기타 요건이 부합하지 않더라도 입소자들의 우울감 해소를 위해서 프로그램 진행에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 소통의 부재와 더불어서 폭력 피해자라는 이중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었고 감적 기복 및 간헐적인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내담자들이 덜어 있습니다. 연계기관 등에서는 단지 언어 소통의 부재로만 인식하여서 쉼터에 연계하게 되고 쉼터 내에서 입소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뿐만이 아니라 같이 입소해 있는 내담자들까지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그 기간 동안 같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치료 회복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출국을 앞두고 있는 이주민들의 답답함이 있습니다. 여러 사유로 인해서 혼인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어서 잠시 출국했다가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거나 또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 위기 상황 때문에 출국을 할 수 없는 현실이 불안감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이 답답함 때문에 쉼터에서 퇴소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 경우 생활비, 의료비 등의 문제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자립을 앞두고 있는 이주민들의 두려움이 또 따르고 있습니다. 이혼 절차 등 쉼터의 지원이 마무리되어서 자립해야 하는 경우 거주지 마련과 집기 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감염 등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생계를 위해 직장을 마련하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선주민들도 현재 상황에서 직장을 구하는 것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주민들의 경우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간의 기본권은 누구에게도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권 지원에 있어서는 사회 안정을 위해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정부 역시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 여성 쉼터는 가정폭력 보호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이주 여성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 여성이 입소해 있고요. 그 미성년 자녀도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듯이 그 코로나 격리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특수성 때문에 이분들이 모여 사는 상황에서 아주 어려움이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 표현을 답답함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 큰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평소와는 다른 답답함,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해서 가중되는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지적 사항인데요. 입소자들 내부에서 그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이 확산이 되는 거죠. 알게 모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혐오의 문제는 결국 우리 전체의 문제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발표는 다누리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김지연 선생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차별 사례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누리 콘센터 베트남 상담원 김지연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세계에서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가장 잘한 국가로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의 높은 진단의 능력과 언론의 자유, 민주적인 재임 가능한 시스템, 그리고 현장에서 수많은 의료진,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국민과 관련 기관들이 많이 수고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 코로나19 관련 동번역 상담 지원하면서 정말 한국이니까 우리 이주민들이 이러한 지원과 혜택 받을 수 있구나 생각된 때가 많았지만, 반면에 피해와 자변은 받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고민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 전주 다누리 콘센터 1월부터 8월까지 통계를 정리해봤는데요. 저희 상담 건수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 코로나 상담 20인 전반부로 자치되어 있고 굉장히 높은 비율 자치되어 있습니다. 상담했던 많은 사례 중에 오늘 몇 가지 정리해서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를 이용하여 이주 노동자 감금 학대하는 사례입니다. 이 나이인 비전문 취업 비자 2019년 6월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인 A씨는 전북 완주 한 회사에서 영접인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영접 작업하면서 비염이 더 심해지고 건강 문제가 우려가 된 A씨는 2020년 2월 사장님한테 사업장 변경 요청했습니다. 사장님은 2년이 되면 해준다고 약속했으나 약속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20년 6월 A씨가 이 문제 다시 제시했을 때 사장님은 근무 현장에서 못 나가게 하고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취급하면서 A씨는 창고에 이틀 동안 감금했고 식사는 빵과 우유 딱 한 번만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인찰이 불안정하는 사례입니다. 견혼 이주 여성 B씨는 전북에 있는 물류회사에 근무한 지 2년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회사 측에서 인력 축소 추진하면서 B씨를 포함해서 외국인 직원 총 7명 인자 축소 대상이 되었습니다. B씨는 워낙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라서 외국인 6명 제외해서 B씨는 팀장의 도움 받아서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부서에서는 주말에도 근무해야 한다는 사실은 사전 안내받지 못한 B씨는 아이는 돈 봐야 한다고 평일만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하자 관리자는 일하기 싫으면 그만둬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 인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온라인 수업 제대로 받지 못한 자녀에게 미안한 외국인 부모 사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되면서 2020년 3월 30일 전국 모두 조, 중, 고 첫 온라인 개학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가정에서 잘 보이지 않은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이트에 접속해서 수강해야 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초등학생 아이들은 학부모의 도움 받아야 되는데 이제 외국인 부모님들은 이제 컴퓨터 사용조차
사이트 어떻게 접촉하는지 잘 모릅니다. 게다가 학교에서 보내준 안내 문자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많이 혼란스러웠다고 호소합니다. 담임교사로부터 그 변도 안내 전화도 없었고 수강 안내장에서도 한국어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런 그 사례는 제가 저녁을 밤 11시, 12시까지 뭐 영상으로 이제 통화하면서 이게 외국인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접촉해야 되는지 변도를 안내했지만 이제 그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이런 사례도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째, 혼인 단전 결혼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 받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변따기입니다. 중국인 A 씨는 2014년 결혼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대구에서 혼인 생활해왔습니다. 2019년 가정폭력으로 이혼했고 2020년 5월 9일 딸과 함께 전북 익산으로 이사 왔고 관한 주민센터에서 재난지원금 신청했지만 주소지가 대구에 있으니까 대구로 가야 한다는 그 안내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구에 갈 수는 없고 주소만 익산으로 옮긴 후 다시 신청했습니다.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은 대구 담당 공무원과 통화해서 처리해 준다고는 했지만 지금 받지 못하고 있고 담당 공무원에게 여러 번 방문해서 문의했으나 여전히 기다리라고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이분만 아니라 이제 현재 혼인 단전해서 혼자 그 한국인 그과 사이에 태어난 자녀 양육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들이 외국인으로 인해서 재난지원금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제가 또 그 찾아봤는데요. 지역별 외국인 주민 재난지원금 저도 나름대로 부천시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좀 저도 나름대로 우수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천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자등하지만 자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결혼 이민자 영주권은 1인당 15만 원 지급하고 그 외에도 등록 외국인은 1인당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유학생 제외하고 모든 대상 그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이주민들이 차변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이주민의 삶은 안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신적, 경제적, 인터 등 많은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주민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많은 차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자변으로서 평등권과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아직까지 재난지원금은 받지 못한 이주민은 대다수입니다. 또한 코로나19를 이용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민은 감금, 학대, 차별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른 따라 노출되는 문제들은 관리 시스템 만들고 문제 예방을 위한 사전 조사를 통해서 즉각적인 지원과 자변이 없는 대응 방안 마련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첫 번째 사례에 솔직히 저희가 경자도 신고를 해주거든요. 그러나 경자는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이다 보니까 현장 방문할 수 없고 전화로만 사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장 조사 통해서 그 이주민들이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분들의 안전이나 지원 부분도 같이 이렇게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국 사람이 어려움을 좀 당하게 되면은 외국 사람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고 외국인 뭐 미등록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코로나에 감염된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들도 감염의 어떤 위험성에 놓여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요.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세금 내는 것도 굉장히 많이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많이 내고 있고 또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1조 이상의 어떤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외국인 주민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많이 불식이 됐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오늘 뭐 이 포럼을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정책부서에서 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차별성이나 배제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선에서 평등하게 동등한 어떤 관점들을 유지하면서 다 같이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얘기를 인간 모두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헤쳐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게 내국인이다, 외국인이다, 또 남성이다, 여성이다, 뭐 저 사람은 뭐 그 성격이 나쁘다, 성격이 좋다, 뭐 여러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다양한 것들에서 우리가 그 차별과 배제가 나타나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모든 것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동등성의 입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네, 가정폭력 피해 쉼터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뭐 충분히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모인 장소이고 또 저희 쉼터의 특성은 또 이주 여성입니다. 그래서 다국인들이 모여 있다는 거. 현재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우리 선주민들도 아이들을 양육하고 지금 온라인 수업하는데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이주 여성들의 경우 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 그림을 그려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반 가정집입니다. 쉼터가. 정부에서 쥐어준 아주 좋은 시스템 좋은 건물이 아니고 민간에서 준비해 놓은 가정집에 굉장히 많은 다국에 모여 있는 다국인들이 모여 있고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자녀들이 모여 있다는 복합적인 어려움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려보시면 이게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를 좀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이중구로 겪고 있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연 상담원님 추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제 사례 발표하고 나서 교수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제가 추가로 더 보충을 설명하자면 아까 결혼 혼인 단천하는 경우에서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사례 제가 발표했습니다. 그거 그냥 단순히 뭐 우리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못 받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전라북도 안내에서 국민 자녀 키우고 있는 혼인 단전 외국인 그러니까 결혼 이민자들은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저도 동력 지원하면서 다른 지역을 보면 이제 결혼 이민자 혼인 단전 결혼 이민자 신청한 때 현재 남편랑 같이 혼인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받을 수는 없는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그거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 그러니까 담당자가 아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알면서 안내해주지 않는 담당 공무원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혼인 단천자 오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 작성하도록 하고 그분이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발표를 들었듯이 우리 사회에도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뭐 아까도 이준 대표 강조하셨듯이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겠지만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실질적으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전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가입 일시 방문자가 아니라 이 주민으로서 생활하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이 다 보호해 주도록 했지만은 그것이 그래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현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그 결혼 이민자, 그 원래 남편과 이혼했다 하더라도 국민의 대한민국 그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양육하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처우할까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합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그 재난지원금 제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 뭐 등등을 여러 가지 확인했습니다. 미흡하지만은 그래도 성공적으로 오늘 발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청자 그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녹화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그 요청이 접수되었는데요. 이 녹화 영상은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발표하신 선생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 어려운 시기지만 모두 다 조금 더 힘내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세션은 오후 1시 10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